심진아 씨는 소유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무서워서 피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소문을 듣고 또 제가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요즘 핫한 SNS인 클럽하우스 초대권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역시 인싸시네요,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인싸인가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싸라는 의미가 조금 다양하게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다, 인간관계가 좋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인사이더의 줄임말인데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진짜 인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의 인싸가 제 주변에도 좀 있는데 오늘 그들의 비결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1호가 될 수 없어 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소유진, 신준아, 박솔미 씨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 세 사람이 친해진 계기가 바로 소유진 씨의 친화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싸들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바로 이 친화력이죠. 소유진 씨의 친화력이 정말 갑이라고 합니다. 인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화를 하면 바로 친구가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바로 호칭을 정합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이 한마디에 2분 만에 바로 친한 형님,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저도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친화력이 좋은 편인데도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오글거려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밀한 호칭은 관계를 급속도로 가깝게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약간 어색함이 남아있는 그런 남녀 사이에서도 한쪽에서 오빠 또는 자기야 이런 호칭을 딱 하게 되면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인싸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심진아 씨는 소유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 무서워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 들이대는 거죠. 좋다고요. 평소 서로 알고만 지내던 박솔미 씨에게도 SNS로 DM을 보내서 시간 되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는데 소극적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보통 다가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썩 맞지 않고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맥은 그게 다니까요. 하지만 친구 사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와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 인맥을 넓히는 걸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당발, 핵인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싸들은 친구의 친구와도 또 절친이 돼요. 친구를 사귀는데 경계가 없는 거죠. 또 자신의 인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에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진아 씨와 박솔미 씨도 소유진 씨로 인해서 서로 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맥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티나 모임을 자연스럽게 주최하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정말 핵 인싸가 한 명 있었어요. 20대였던 그녀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내 생일이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은 문자로 답장 줘,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생일 파티에 오겠다는 사람이 4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부랴부랴 클럽을 대관을 하고 술을 스폰을 받았어요. 그 자신의 생일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소문을 듣고 또 제가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친해지고 싶었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었어요. 웬만한 연예인보다 바빴고 저랑 만난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반갑게 맞아주면서 언니 안녕하세요, 바로 무장해제 시키더라고요. 인싸들은 인기가 많으니까 초대가 많고 약속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제 한번 보자 이런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말로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좋아요, 네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연락 주세요, 이 정도 선으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 좋아요,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바로 약속을 잡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디 외부에서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 말이에요.
바로 언제 놀러 갈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속도 많고 인기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관계에 더 적극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저희 집에 누구를 초대를 하고 누가 오기로 하면요, 일단 집안을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대접할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 마트도 가야 돼요. 설거지도 많습니다. 손님이 일방을 또 하게 되면 이불도 빨아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수고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직 어린 우리 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귀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인싸가 되고 싶긴 한데 친화력이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친화력이 타고난 사람에게는 좀 더 쉬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타고난 친화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약속 잡고 대화하고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게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친해지고 싶은데 상대방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의 너무 적극성에 좀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정말 나와 통하는 친구를 찾게 되고 핵 인싸와 절친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정말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신경원이었습니다.